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말에 있었던 경기 맨체스터 시티 대 리즈 경기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주말에 완전 그 쓰나미와 역배당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경기인데요. 맨시티 홈에서 경기를 치렀는데 맨시티가 리즈에게 졌습니다. 이 경기를 보고 느낀 점은 뭐냐면은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강팀이 상대적으로 약한 팀을 만났는데 그 약한 팀의 수비가 엄청 잘하고 더구나 골키퍼가 완전 미쳐버렸을 때, 진짜 갑자기 신모드였을 때, 그랬을 때는 정말 아무리 강팀이어도 경기를 좀 잘 풀어내 나가기가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이기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상대적으로 뭐 약팀 같은 경우는 수비만 잘하고 역습 한번 빵 때리고, 만약에 골 들어가면 럭키, 이기는 거, 3점 가져가는 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잘 맞고, 수비 잘하고, 골만 안 들어가서 무승부만 해도, 약팀 입장에서는 1점을 가져가기 때문에 뭐 손해보지 않을 그런 경기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이 맨시티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맨시티는 엄청 강하니까 어떤 팀이 수비가 완전 미쳤고 골키퍼가 미쳐도 맨시티는 그걸 뚫어낼 수 있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맨시티도 이걸 뚫어내지 못하는 걸 보고, 맨시티도 그냥 일반 별 다를 거 없구나, 아니면은 똑같은 팀이구나라는 걸 조금 많이 느껴서 나름 안도감을 조금 느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맨시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리즈 유나이티드, 마지막으로 총평으로 이어지는 경기 분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시티가 4-3-3 포메이션을 가지고 나왔고요. 지난 경기 레이스터 경기에서는 4-2-3-2 포메이션을 가지고 나왔죠. 레이스터 경기 때는 진짜 레이스터를 가둬놓고 때렸어요. 하지만은 이번 경기는 그 리즈 유나이티드가 수비적으로 많이 내려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레이스터를 가둬놓고 때릴 때와는 조금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잘 가둬놓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진첸코와 다실바가 이렇게 윙으로 나왔는데, 그들의 임무는 아주 좋았어요. 뭐 항상 펩이 원하는 거죠. 펩이 원하는 그 A, B, C, D, E존, A, B, C, D, E존을 다 먹는 거. 그래서 진첸코와 다실바가 이 하프 스페이스를 잘 먹어주었고, 만약에 다실바가 완전 사이드로 빠지면은 토레스가 안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의 움직임을 보였는데,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펩이 가장 좋아하는 이 존들을 다 먹는 그런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지난 경기 레이스터 경기에서 진짜 페르난디뉴가 엄청난 활약을 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페르난디뉴가 수비에서의 역할, 수비적인 능력은 계속 잘 보여줬지만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공격에 가담하는 역할은 조금 많이 줄었어요. 그 대신에 그 자리를 좀 스톤스가 올라와서 조금 메꾸는 그런 형태를 좀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스톤스가 14전 마지막 전에 있어서 골을 튕겨나온 골을 다시 받거나, 아니면은 공을 가지고 드리블해서 다시 뿌려주거나, 이런 역할을 스톤스가 많이 했습니다. 후반전에 아케가 나가고 누가 들어왔죠? 균도간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페르난디뉴가 수비로 내려가서 스톤스랑 같이 짝꿍을 이뤘는데요. 자, 이제 페르난디뉴와 스톤스가 올라올 때 좀 상황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판을 준비했는데요. 이 둘이 올라올 때 이 C존 있잖아요. 중앙 C존을 통해서 이렇게 공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많이 좀 느낄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만약에 스톤스랑 페르난디뉴가 C존이 아니라 이 하프 스페이스 쪽, B존이나 아니면은 D존에서 공을 가지고 올라오게 된다면은, 리즈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미드필더가 한쪽으로 D존이면 D존, 아니면은 B존이면 B존을 이렇게 조금 쏠리는, 전체적으로 리즈가 이렇게 쏠리겠죠, 공 있는 쪽으로. 이 상황에서 다시 틀어서 바꿨을 때 다시 리즈는 다시 반대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물론 리즈도 힘이 들겠죠. 움직이는 기동력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공은 항상 사람들의 움직임보다 훨씬 더 빠른데 그렇게 하면은 맨체스터 시티가 공격 찬스를 가져갈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스톤스랑 페레즈가 했던 거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C존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은 리즈 입장에서는 중에서 있다가 사이드로 빠지면은 하프 스페이스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이동했을 때 거리보다 더 짧은 거리를 이동하고 기동력의 움직임은 더 짧은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체력 소비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더 빨리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하프 스페이스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C존에서 바로 옆존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볼을 추적하기 더 쉬웠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반대로 이제 리즈 유나이티드 쪽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리즈 유나이티드는 진짜 수비를 잘했고 전반 30분 전까지는 이 앞선 라인 있잖아요. 1선이나 2선 라인들이 앞에서 맨시가 많이 들어왔을 때 맨시가 공을 가지고 뭐 3점까지 올라왔을 때 여기서의 압박을 진짜 참 많이 잘해줬습니다. 1선 그리고 또 흥미롭게 좀 지켜볼 점은 리즈 유나이티드 10번 알리 오스키가 토레스를 진짜 맨마킹 했는데요. 제가 계속 따라다녔어요. 뭐 토레스가 사이드에 있을 때는 뭐 물론 자기도 사이드 포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마킹을 했었고 토레스가 이렇게 중앙으로 갔을 때도 같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가 비잖아요. 윙 자리가 풀백 자리가 비는데 그때 그 앞에 수비형 미드필더였던 필립스가 이렇게 가서 메꾸고 이런 형태를 좀 많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경기를 보다 보면은 리즈 유나이티드가 5백이 아니라 간혹가다 6백 형태 6명이 마지막 오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를 좀 볼 수 있었는데 어떤 형태로 그런 6명의 선수를 가둬줄 수 있었냐. 알리오스키가 토레스를 마크했고요. 그래서 뭐 중앙으로 가면은 이쪽에 필립스가 이렇게 들어온다 말씀드렸고 그러지 않을 때는 뭐 그냥 필립스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고요. 가운데로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10번 쪽으로 알리오스키 쪽으로 많이 빠졌어요. 왜냐면은 알리오스키는 토레스를 계속 마인마킹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조금 채워져야 된다는 걸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필립스가 알리오스키 쪽으로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이 반대편에 있을 때 이때는 리즈의 윙이 수비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6명의 선수를 수비 위치에서 좀 볼 수 있었습니다. 6명의 선수가 마지막 오전에서 위치할 수 있는 거를 좀 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앞에 뭐 미드필더나 아니면 공격수까지 같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는 형태를 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전반 44분인가요? 45분인가요? 코퍼가 아쉽게도 레드카드를 받으면서 전반 마지막에 10명으로 이제 내려앉는 그런 리즈였는데요. 코퍼가 나가자마자 벤포드를 빼고 그 다음에 중앙 수비수를 투입시켰습니다. 그래서 토비 없이 조금 더 수비에 조금 더 치중하는 그런 경기를 잘 풀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아쉬웠던 장면, 그 맨시티가 골을 넣었던 장면에서 그 리즈 유나이티드의 수비에 아쉬웠던 점은 이런 점이었습니다. 맨시티가 반대쪽 사이드에서 단쪽 사이드로 공을 좀 빨리 옮겼고요. 그 과정에서 페르난지뉴가 좀 프리한 찬스로 공을 잡았습니다. 이때 교체로 투입됐던 5번 코흐가 조금 늦게 좀 페르난지뉴에게 따라 붙었고요. 페르난지뉴가 앞으로 이렇게 오면서 원래 다시바를 마크하고 있었던 필립이 다실바가 뒷공간으로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갔었는데 같이 들어가지 않고 페르난지뉴가 프리하게 오니까 페르난지뉴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앞에 있었습니다. 다시바를 마크하지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 알리오스키는 이때만큼은 토레스를 놓쳤어요. 그 대신에 윙에 있었던 맨시티의 윙을 조금 마크하고 있었고 이 상황에서 필립이 달려들자 페르난지뉴는 프리한 다실바에게 패스를 줬고요. 패스를 주고 나서 리즈의 중앙 수비수가 다실바가 공을 잡으니까 토레스를 놔두고 다실바에게 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토레스는 프리한 찬스가 되겠죠. 다실바는 토레스에게 주고 토레스는 프리한 찬스에서 골을 만들어내게 되는 과정이었는데요. 리즈 유나이티드의 연쇄적인 좀 실수가 한 명의 실수가 연쇄적인 실수를 만들었고 그 연쇄적인 실수가 골을 만들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어떤 부분이 좀 연쇄적으로 어떤 부분이 시발점이 됐냐. 자, 페르난디뉴가 공을 잡았을 때 콕이 조금 더 여기에서 교체된 코크가 좀 더 빨리 페르난디뉴를 커버했다면은 필립스가 페르난디뉴에게 붙을 이유가 없겠죠. 당연히. 그럼 다실바가 빈 공간으로 들어갔을 때 같이 들어가서 계속 마크해주고 그러면은 당연히 페르난디뉴는 다시 패스할 데가 없으니까 공을 다시 반대로 돌리거나 아니면 다시 필드업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코크는 빠르게 붙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필립스가 다실바를 프리한 상태로 놔두게 되었고요. 프리한 상태로 프리한 상태가 된 다실바는 다시 또 프리한 상태가 된 토레스에게 공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연속 과정이었습니다. 만약에 코프가 빨리 못 붙었다고 했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필립스가 페르난디뉴가 가까이 붙는 거를 그냥 놔두고 조금 다실바를 좀 쫓아가면은 더 실점은 좀 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페르난디뉴는 중거리 슈팅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골을 안 들어갔을 거다라고 또 말하기가 어렵겠네요. 자, 마지막 이제 총평 말씀드리면은 리즈 유나이티드는 진짜 수비를 잘했는데 이 수비를 잘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거는 어떤 거였냐 라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비수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많았다 라는 걸 좀 찝어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리시오스가 토레스를 마크하면서 중앙으로 빠져도 그 빈자리를 필립스가 잘 메꿀 수 있었고, 만약에 필립스가 못 메꿀 당시에는 미드필더 윙이었던 선수가 내려와서 빈자리를 좀 메워주는 그러한 형태의 수비를 좀 잘했고, 그 다음에 수비수가 많아지게 되면요, 5백, 6백이 되면은 선수들이 어느 선수를 잘 마크해야 될지 아니면 어느 공간을 마크해야 될지 계속 잘 모르고 겹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좀 잘 막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맨시티 쪽에서는 다실바랑 진첸코가 펩이 원하는 그 하프 스페이스를 차지하는 그런 역할을 잘 했는데 좀 창의적인 플레이를 좀 가져가 주지 못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좌우 스위칭 속도도 많이 느렸고요. 이런 점에서 이런 날이면은 물론 골을 넣기 힘들고 경기를 이기는 경기를 좀 가져가기 힘든데 그래도 만약에 어떤 변화를 준다고 한다면은 전 진첸코를 좀 빨리 빼고요. 그 대신에 그 자리에서 좀 골을 빨리 전달할 수 있는 데브라이너 같은 선수를 좀 빨리 집어넣고, 그리고 이 경기에서 좀 제수스가 그렇게 큰 활약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수스 대신에 아게로가 돌아왔잖아요. 좀 듬직한 아게로가 들어가면은 리즈의 두 명의 수비수가 아게로 한 명을 마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므로 다른 한 명이 맨시티 한 명의 공격수 아니면은 공격형 미드필더가 그 빈 공간을 좀 파고들어서 좀 더 많은 공격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맨체스터 시티 대 리즈 유나이티드 경기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